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파묘는 한국과 일본의 토속 신앙과 오컬트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영화의 세계에서는 귀신, 도깨비, 정령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이 현실 세계와 공존하며, 이러한 존재들은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인간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영화 파묘 세계관 분석과 최종 결말 해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1000만 돌파 영화 파묘 흥행 돌풍 온이의 정체 실제 인물 분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영화 파묘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공포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관람했는데 정말 재미있더군요. 이제부터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될 예정이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묘는 영화의 중반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전반부는 평범했어요. 공포영화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반부를 더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첩장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죠. 특히 오니의 투구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저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오니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전사한 다이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누구지? 하고 계속 생각했죠. 영화가 끝나고 바로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테지만 사실 이온이를 딱 한 인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인물을 섞어 만들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 인물로 특정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제 의견도 담겨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화 파묘에서 묘사된 오니의 특징을 기반으로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투구입니다. 화림이 처음 오니를 만난 장면에서 오니의 투구를 발견하는데 그 투구의 진에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진에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쓴 걸로 유명한 인물로는 다식의 자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테는 성에서 추측할 수 있듯 도관용 유명한 다테 마사무네의 사촌으로 다테 가문의 맹장으로 유명했던 인물인데요. 투구에 달린 진의 장식이 의미하는 바는 진에는 후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앞으로 전진만 하는 용장으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진의 장식이 달린 투구를 썼다고 해요. 극 중에서도 전진 하고 외치는 부분이 있기에 확실히 이 인물에서 따온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다테 마사무네가 더 유명하니까 그냥 마사무로 하지. 왜 굳이 한국에선 잘 모르는 시계자를 모티브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 두 번째 특징은 음식입니다. 림이 처음 오니를 만났을 때 인간인 걸 속이고 대화를 나누죠. 그때 오니가 은어와 참치를 가져왔고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대사가 상대가 서구인 동군이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던진 질문일 거라 추측하는데, 작가님 피셜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즐겨보던 만화 음향사에서 은어 참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 당시 다이묘들이 좋아했을 만한 음식이기에 넣은 대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지금 모티브가 된 인물을 알아보는 중이잖아요. 일본 전국시대의 인물들 중에 콕 집어서 은어와 참외를 좋아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은 딱 없습니다. 다만 오다 노부나가가 은어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노부나가의 가신들은 참외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이 셋 중에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한 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밖에 없으니 셋 중에서는 그나마 이에야스가 제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다만 오니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는데, 이에야스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동군의 일원이었으니 이스도 탈락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는 언급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 일본 내에서 히데요시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에 반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세력이 일본의 운명을 걸고 붙은 결전입니다. 어쨌든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동군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이후 이에야스가 전국시대 최후의 승자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한 이에야스는 서군의 다이묘들을 청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오니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야스는 서군에 참전한 인물을 전부 수하에 두지 않았습니다. 서군의 핵심 인물만 딱 3명 골라서 했는데요. 그 3명이 바로 이시다 미츠나리, 안코쿠지,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이렇게 3인물입니다. 또한 이 셋은 모두 임진왜란에 참전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영화 파묘에서 오니의 역할이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한 말뚝으로 설정되었다면, 이것이 임진왜란에서 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인물을 반영하는 것은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니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세 인물, 이시다, 미츠나리, 안코쿠지, 케이, 고니시 유키나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시다 미츠나리는 원래 하급 무사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행정 능력과 기민한 판단력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띄어 그의 측근에 오르게 됩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주로 행정과 지원 임무를 담당했으나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행주대첩에서 권율에게 대패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임진난보다는 그 이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의 수장으로 활약한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대립하였으나 군사적 재능 부족으로 패배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임진난에도 참전하여 조선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죽었다는 점에서 오니의 모티브로서 가장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코쿠지 케이는 승려 출신으로 전국시대의 모리 가문의 외교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리 가문을 토벌할 때 뛰어난 외교 능력을 발휘하여 히데요시의 측근으로 거듭났습니다. 임진난 때는 주로 전투 지휘보다는 후방 지원에 집중하며 활동했으나 정유재란에서는 다시 전선에 서게 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때는 모리데루모토를 따라 서군으로 참전했으나 패배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처형당합니다. 그의 신앙심 때문에 극중 오니가 불교 신자라는 설정과 맞아 떨어지지만 1만 명 이상을 죽인 군제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난에서 일본군 제1대 대장으로 대부분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강화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직접 처형당한 주요 인물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난에서 많은 전투를 치루어 많은 적을 죽였으나 그의 신앙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오니의 불교신자 설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재영 감독님이 유튜브 채널 윤성현의 모든 날, 모든 영화에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동안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독님은 동에 걸린 인물이 왜 죽지 않았는지에 대해 관객들이 돼지띠인 인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해석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관객들이 영화를 완성한다는 느낌을 감독님께서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님이 직접 밝히시지 않았지만 오니의 모티브를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인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음향사가 오니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의 살을 꿰매어 오니를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극중 오니의 키는 240cm로 묘사됩니다. 과거 기록에서 장신을 나타낼 때 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8척이면 대략 240cm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모티브가 된 인물들 중에서 기록상 키가 8척인 장신으로 표현된 인물은 없습니다. 또한 세키가하라 전투가 1600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때 죽은 인물이 살이 붙어있는 상태로 보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오니를 만드는 장면에서는 살이 붙어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니의 육체가 전국시대 때 죽은 인물이 아니라 오니를 만들 당시에 죽은 일본인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시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시체를 섞어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키메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섞는 것이 가능하다면 영혼을 섞는 것은 어떨까요? 극중 김상덕 대사를 보면 풍수지리에 따르면 한반도는 대륙을 움켜쥔 호랑이의 형세를 하고 있고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혼자서 호랑이의 허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인물의 영혼으로 정령을 만들어 보았자 그 한 명의 영혼으로는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 유명했던 여러 인물들의 영혼을 합쳐서
정령을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령의 기억에 혼선이 와서 한 인물로 특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영화에서 연출을 할 때 정령의 모티브를 한 인물로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인물을 모티브로 삼을 거면 최강자인 오다 노부나가나 임진난 침략군의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 조선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도요토미 히데요시 중 누구로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굳이 한 인물로 특정할 수 없게 여러 인물이 섞인 것처럼 연출하셨는데, 이것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제 생각에는 호랑이의 허리를 끊기 위해 여러 여우가 협력한 것처럼 여러 인물들의 영혼을 합쳐서 오니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 문학과 영화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